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축구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은 시작전만 해도 약체로 분류됐으나 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모든 평가가 달라져 있었는데요. 조별리그를 완벽한 전승으로 통과한 뒤 토너먼트에서도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줬고 마침내 역사상 한 번도 꺾지 못했던 한국을 제압하며 3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경기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베트남 축구가 꾸준히 쌓아온 변화와 성장의 결실이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국제대회 3연속 우승으로 자신감을 다져온 베트남이 이번 무대에서 완성형 팀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한 셈인데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짜임새 있는 팀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경기 흐름을 잃지 않고 자신들만의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전에서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빠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했는데요. 공수 전환의 속도는 그야말로 인상적이었고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 제어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김 감독은 경기 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방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겸손한 자신감이 팀의 중심 철학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에서 체력적 한계로 고전했던 베트남은 이제 아시아 어느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데요. 정교한 빌드업, 짧고 빠른 역습, 상황에 맞춘 유연한 포지션 변경 등은 더 이상 동남아 특유의 축구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아시아형 전술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전술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김상식 감독의 세밀한 지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K리그에서 쌓은 경험을 그대로 옮겨오며 피지컬 트레이닝, 회복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강화한 그는 베트남 축구의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는데요. 과거의 베트남은 기술은 있을지언정 체력과 집중력 부족으로 후반전에 실점하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90분 내내 끈질긴 압박과 냉정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체력과 멘탈, 두 가지를 모두 채워 넣은 결과인데요. 이런 프로 의식의 확립은 국가대표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국내 리그 역시 수준이 높아지고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축구 붐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제 어린 세대 선수들은 아시아 강국이라는 말을 당당히 꿈꾸며 성장하는 중인데요. 베트남의 성공은 단지 국내 팬들만 열광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도 강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물론 오랜 라이벌인 인도네시아 역시 부러운 시선으로 베트남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망과 아쉬움, 그리고 자극이 모두 뒤엉킨 복잡한 정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3차 예선까지 진출하며 동남아 최강으로 불리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인도네시아는 가랑무짓한 붉은 독수리라는 별명처럼 투지 넘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팀이었는데요. 아시안컵 16강 진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하는 역사적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꿈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흐름은 너무 갑작스레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신태용 감독을 해임했고 팬들과 언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격렬히 반발했는데요. 그가 부임한 이후 팀에 뿌려놓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선수 관리, 전술 분석 등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체질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임으로 등장한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이름값은 있었지만 아시아와 국제 무대 지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4차 예선에서 연패를 거듭하며 무기력하게 탈락했고 팬들의 실망은 분노로 번졌는데요. 잃어버린 자존심과 사라진 꿈이라는 반응이 SNS를 뒤덮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신태용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이 김상식 감독과 함께 아시안컵 3위를 차지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신태용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5%가 신 감독의 복귀를 지지했으며 현지 평론가들도 성과로 증명된 지도자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동남아 축구 전문 매체들은 나란히 김상식과 신태용,
두 한국 감독이 동남아 축구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한국 출신 코치를 선호하며 지도 철학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형 축구는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과 전술 조직력까지 동시에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김상식과 신태용 두 감독은 단순히 전술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전파한 인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었던 존 허드먼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했지만 팬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신태용을 존중하고 꾸준히 신뢰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베트남의 비약적인 성과는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가능성과 비교되며 더욱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재는 명확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겸손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성급한 변화가 초래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축구 성공의 본질이 철학의 지속성과 신뢰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시스템에 시간을 부여한 나라는 성장했고 조급히 결과를 쫓은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더 이상 동남아시아의 이변팀이 아닌데요. 한국과 일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시아전 통강호와 맞서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새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팬들에게 희망이자 목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불어온 김상식 돌풍은 단일 국가의 성공을 넘어 동남아 전체 축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신태용 복귀론 또한 그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김상식의 베트남은 정상에 다가서고 있고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는 아직 미완의 꿈을 품고 다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제 아시아 축구의 주도권이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과거 중동과 동북아가 주도하던 전통적인 축구 구도가 점차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과거에는 도전자의 위치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아시아 축구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이라는 체계적 지도자를 만나 전술적 성숙도와 멘탈 측면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뤘고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심어놓은 성장의 씨앗 위에서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의 존재를 자극하며 경쟁하고 배우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라이벌 구도가 동남아 전역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흐름 속에서 동남아는 더 이상 이류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바탕에는 한국 축구 지도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